안녕하세요. 모모히입니다. 여러분은 외로움으로 불안에 떨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뉴욕타임스 기사에 따르면 만성적인 외로움이 뇌의 구조와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퇴행성 신경질환 발병 소지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외로움이 동료애를 추구하도록 하는 스트레스 신호의 독특한 형태일 수 있다고 본다는데요. 인간은 고대 조상 때부터 홀로 남으면 위험하고 생존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사회적 동물로 진화해 왔는데, 이런 외로움이 만성적으로 되면 스트레스 반응이 고착돼 건강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에요.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 노화 연구소에서는 일시적으로 약간의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사회적 관계 형성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키지만, 만성적인 외로움은 사회적 위협이나 고립될 수 있다는 신호에 적응하게 만들어서 타인과의 만남을 꺼리거나 두려워하게 하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만성적 외로움은 사회, 인지, 자각, 감정 처리에 중요한 뇌 영역에서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과학자들은 아직 외로움이 뇌의 구조와 기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지만, 외로움이 불러온 스트레스 반응이 면역체계 활성화와 염증성 화학 물질 증가로 이어지고,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신경세포를 손상해 뇌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어요. 미국의 한 여성병원의 낸시 도너번 박사에 따르면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뇌에서 알츠하이머 유발인자인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이 많이 검출되고, 노년층에서 외로움이 불러오는 스트레스와 염증이 신경 변성 질환의 발생과 악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며, 외로움이 심혈관계에 영향을 줘 혈압과 심박수 상승을 불러오고 뇌에도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외로움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분명한 일 같은데요. 지금부터는 제가 자발적으로 아싸가 된 이유 3가지에 대해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절대 먼저 연락하거나 다가가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내성적이고 말이 없었고 가부장적인 가족 분위기 탓에 눈치를 많이 봐서 누가 먼저 다가오지 않으면 절대 먼저 연락하는 성격이 아니라 친구가 별로 없었어요. 사람들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았고 누군가의 부탁도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두 번째, 프로 손절러였습니다. 20대에는 꿈도 목표도 없이 건강은 신경 1도 안 쓰고 동아리 모임에서 술을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까지는 아무 조건 없이 이야기가 잘 통하고 재밌으면 친해질 수 있었는데, 사회생활 진출하고 나서는 속해 있는 조직이나 가치관이 달라져서 멀어진 친구들도 있었어요. 저는 수도권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고향에 있는 친구들과 자주 못 만나게 되면서 사이가 멀어졌고, 오히려 사회에서 만나 성향이나 취향이 비슷한 친구들을 오래 만난 직장 동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25살 어린 나이에 회사에 입사하면서 경험이 없었던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늘 고민이었어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거절은 어떻게 하는지, 억울할 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자존감은 바닥이었고 사람들 말 한마디에 자주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입사 동기를 만났고, 그 친구와 함께 있으면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위로받고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 친구와 속마음을 나누었고 평생 내 곁에 남을 진짜 친구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아이를 출산하면서 잠깐 소원해진 시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제가 먼저 만나자고 해도 대답이 없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나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와 손절하게 되었고, 비슷한 경험을 몇 번 하다 보니 가족 이외에는 만나는 사람 없이 지내게 되었어요. 저의 태도에 대해 지금 돌이켜보면 오해가 생겨도 말을 안 하고 있다가 그것들이 쌓여서 빵 터지면 손절했었어요. 그 사람 말도 들어봐야 내가 덜 힘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오래 만난 인간관계를 단번에 잘라버린 제 자신에게도 상처를 준 것 같았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다 싶을 때도 있지만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이 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떠올리면 아직도 미련이 남지만 시절 인연이었다고 생각해요. 관계는 늘 활성화되어야 하기에 서로에게 진심을 다할 때 만남이 이어져 갈 수 있잖아요. 과거에 아무리 베스트 프렌드였어도 현재 만남을 이어가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과거의 사람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시절 인연을 몇 번 경험해 보니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을 경계하고 직장 밖에서 사람 만나는 일을 최소화했어요. 육아하는 시간 외에 혼자 운동하고 혼자 쇼핑하고 자기 개발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고 술을 안 마시니까 몸도 건강해지고 남 신경 쓸 것 없고 남에게 맞춰줘야 하는 스트레스 없이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편하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5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내 옆에 남아있는 친구는 극소수였고 어느 순간 외로움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마음은 편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만 같았어요.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딸아이의 반가운 미소에 피로가 녹아내리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 함께 스트레스를 풀어줄 친구들이 필요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동안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오던 만남들이 왜 다 끊어졌지 생각하니 괴롭고 속상하기도 했어요. 운동, 독서, 자기계발에 집중해도 외로움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오직 사람과 교감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극단적인 인맥 관리입니다. 좋은 사람과 싫은 사람을 극단적으로 구분해서 만나려는 성향이 컸었어요. 내가 더 잘해줬는데 상대가 기대에 못 미치면 이 관계는 끝났다고 치부해버리고 상대방을 색안경을 끼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다 끝을 보고 말았었죠. 이제는 섣부르게 좋다 싫다를 판단하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관계를 지켜보기로 했어요. 이 사람이 나에게 항상 그런 태도를 보이는지, 만약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해 판단 기준을 객관화하려고 해요. 이 정도면 제가 자발적 아싸가 된 충분한 동기가 된 것이죠. 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연락하는 편도 아니고 약속이 취소되면 오히려 잘 됐다고 좋아할 정도로 수동적인 사람인데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찾아주길 바라고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하니 내가 관종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인연이 가까워지면 상처받을까봐 두렵고 멀어지면 나만 사회로부터 고립된 것 같아 불안해지는 상황이 반복되는 일상이었어요. 이렇게 친구도 없이 일과 육아만 하다가는 우울증이 올 것 같아서 최근에는 용기를 내보기로 했어요.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은 어렵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챙겨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일단 현재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최근에 만남을 이어온 지인들에게 연락을 해서 근황을 물어보며 소통을 늘려나갔어요. 직장 동료의 생일이나 승진일에 커피 쿠폰을 보내거나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직장 동료들에게 작은 선물을 주기도 했어요. 고향에 있는 친구에게 연락해 다음 달 내려가서 만나기로 약속도 정하고요. 예의상하는 다음에 밥 먹자가 아닌 날짜를 정해서 만남을 기약하려고 했어요. 만약 저처럼 결혼을 했다면 생활 수준이나 생활 반경이 비슷한 사람들과 잘만 만나면 부담 없이 동네 친구로 지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 친구의 엄마들을 만나다 보면 가끔 대화가 잘 통하고 코드가 잘 맞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의 수동적인 본성을 거스르면서 다양하게 노력하다 보니 어느새 사람들 사이에서 웃고 있는 나를 발견했어요. 과거에 저는 우정은 영원해야 한다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오랜 기간 인연을 맺은 베스트 프렌드에게 올인하고 난 이 사람이랑 베스트니까 평생 함께 해야지. 내가 널 좋아해서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날 이 정도는 챙겨줘야 돼. 라는 보상 심리를 바랬고 기대치에 충족이 안 되면 실망하고 손절까지 이어졌던 것 같아요. 네덜란드의 사회학자 헤럴드 몰렌흐스트는 사람들이 베스트 프렌드와 얼마나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는지 연구했는데 그 결과 사람들은 7년을 주기로 베스트 프렌드의 절반을 잃고
새로운 친구로 대체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해요. 한때 서로에게 없으면 안 될 존재였던 사이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될 수도 있고, 전혀 친분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베스트 프렌드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나의 인간관계가 주기적으로 바뀌는 현상을 두고 스스로 죄책감을 가지거나 인맥 관리를 못한다는 생각은 넣어두기로 했답니다. 나한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맺는 인간관계 중에 같이 있을 때 즐겁거나 나에게 중요한 관계는 매우 제한되어 있고, 인생에서 성공하는 데는 극소수의 협력자가 있다고 해요.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인맥에는 절대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해요. 그래서 최근 저만의 기준을 정하고 3단계로 나누어 인맥 지도를 만들려고 해요. 1구는 개인적으로 만나 맛집을 찾아가거나 같이 여행 다닐 정도의 친분. 2구는 회사 밖에서 식사하거나 회식 자리를 포함해서 자리를 가질 정도의 친분. 3구는 회사 내에서 간단하게 커피나 차 한잔 할 정도의 친분. 이렇게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놓지만 언제든지 상대가 1, 2, 3군 안에서 이동이 가능하다고 전제를 깔면 상대방과 거리감이 생기거나 사이가 멀어지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동물이잖아요. 관계가 좋았다가 나빴다가를 반복해도 그 사람에게 실망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자연의 뜻대로 흘러가게 놔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또 점점 나이가 들면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은 적어지니까 상대가 나이가 적든지 많든지 상관없이 나에게 호감을 가지는 사람이 있다면 열린 마음으로 진정성 있는 내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연락했는데 친구가 반가워하는 모습에 진작 연락할 걸, 조금만 더 내가 용기 내서 먼저 다가가면 되는데 내가 나를 고립시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향에 있는 친구에게 1년 만에 연락했는데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고 며칠 전에 만난 사이 같았고, 마치 그 친구도 내 연락을 기다렸던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동안 내가 왜 과거의 인연에 집착해 스스로를 원망하며 괴로워했는지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들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친구들도 단계를 두고 만나면 편해진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4년 동안 사회생활을 하며 이런저런 사람들 겪다 보니 사람 보는 눈이 생기고 내공이 쌓이면서 깨달은 것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각자의 개성과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또한 소통의 중요성을 느꼈는데, 말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도 있지만 잘못 전달되면 오해와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요. 인간관계는 난로와 같아서 멀어지면 춥고 가까이 가면 뜨거우니 적절한 사이를 잘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